오늘도 어제도 왠지 같은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문득 생각해봅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오늘인지, 또 어제와 오늘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이 또 다른 어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밤.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8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불독맨션의 사과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오늘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7분 42초, 43초, 4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가워요. 화요일이군요. 오늘은 시의 발견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다들 오늘 뭐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쵸? 갑작스럽게 또 밤에는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와, 이 정말 길던 그 여름날, 그 열대야를 겪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뜨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문 열어놓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잤더니만 아침 되니까 이 목이 좀 잠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그 말로만 듣던 일교차라는 것이 다시 또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심하니까요. 다들 겉옷 준비하시고요. 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참 무섭죠. 냉방병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환절기. 정말 이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겨울이 오겠죠. 올해는 가을이 무척 짧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오싹한데요. 오늘 시의 발견에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좋은 시로 만나 뵐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또 선곡해주신 추천? 선곡? 신청해주신 그런 좋은 노래들과 또 제가 골라본 좋은 음악들로 함께한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출석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찰나님께서 오늘은 정말 제 자리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다니기만 했네요. 시낭송 전문 DJ가 읽어줄 만한 시 한 줄이 오늘 하루에 대한 담담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큰 위로는 좀 힘들고요. 네. 소녀님께서 덕원님 이러다가 브로콜리 새 앨범보다 시집을 먼저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시를 라디오 프로에서 낭송을 하게 된 거지 제가 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시집을 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님께서 출첵이요. 오늘은 시할머님 기일이라 시댁이 왔네요. 본방사수는 어려울 듯 하고요. 팟캐스트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네요. 여러분께서 뭐 바쁜 일 있으셔도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어주시겠다 생각하면, 오늘은 들어주시는 보편님들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같은 거. 이제는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방송 완전 초기에는, 정말 내가 하는 방송을 누가 들어줄까? 이런 궁금함, 또 걱정, 설렘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닐링님께서 덕원님, 보편님들 오랜만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명의 눈동자와 함께 출첵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군요. 또 야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 친구들도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야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또 새로운 거 오픈하고 그럴 때는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수님께서 요즘 국민TV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가 개편이라고 하니 설레고 그러네요. 보편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개편이래요. 저도 넌지시 듣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들은 게 제가 오늘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TV 개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편적인 노래도 개편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편적인 노래는 정든 지금 시간을 떠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로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떨리네요. 떨리고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이게 라디오라는 게 그 사람들 듣는 청취 패턴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바뀌면 또 못 들으시는 분들 많아질까 걱정이고요. 또 새로운 시간대 들어주실 분들이 또 어떻게, 또 어떤 반응, 또 어떤 거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러운 개편이라서 또 이런저런 변화들,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다솔님께서 틀자마자 좋은 노래. 아직 집에 도착 못했지만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 익숙한 냄새를 맡는 편안한 느낌이네요. 오늘은 보편대 출석 못해서 여기다가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퇴근하시는 길인 거죠? 여행 갔다 들어오는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매번 여행을 할 수 없는 거고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또 이런 여행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겠죠? 저희는 한 곡 듣고 와서 또 시의 발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들과 함께 할 건데요. 왠지 오늘은 좀 마음이 좀 또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한 날씨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변화들도 그렇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날아갈래 듣고 와서 저희는 시의 발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발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좋은 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움의 저수지엔 물길이 없다. 나홀. 출렁거리는 억만 톤의 그리움. 푸른 하늘의 저수지엔 물길이 없다. 혼자 차오르고 혼자 비워지고 물결 하나 잃지 않는 그리움의 저수지. 머리에 이고 물길을 찾아갈 때 먹장 구름은 후두둑 길을 지워버린다. 어디에서 오시는가 저 푸른 저수지. 한 장의 편지지에 물총새 날아가고 노을이 지고 별이 뜨고 오늘은 조각달이 물 위에 떠서 노저 가보는데 그리움의 저수지엔 물길이 없다. 주소가 없다.
네, 노용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읽은 시는 나호열 시인의 그리움의 저수지엔 물길이 없다. 나디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고요. 좋네요. 그러고 보면 항상 시를 읽고 나서는 좋네요. 이런 얘기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수지로 그리움을 비유한 게 좀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움이 쌓인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라면 어제의 강물이 이 눈앞에 있는 강물이 아니듯이 흘러가 버릴 거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그걸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꽉 막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막혀가지고 그 그리움이라는 게 흐르지도 않고 그저 빗물에서 내려서 이제 또 쌓이고 더 호수에 가득 차고 어쩌다 보면 좀 마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인 물처럼 남아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뭔가 그 고였던 그 내 가슴 속을 막고 있던 그런 게 뻥 뚫리는 순간에 지난 일처럼 마치 꿈처럼 흘러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어쩜 이런 비유를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정말 그 호수는 정말 잔잔하고 물론 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속에 그 깊은 물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물들이 있을 거고요. 예전에 수몰 된 그런 마을들 있죠. 그 댐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요. 그 깊은 그리움의 물 속에 예전에 살던 동네들, 산골 동네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되게 화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스몰 예정지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던 책에도 그런 거를 소재로 한 그 소설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스몰되어 있는 그런 옛 마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지금 그렇군요. 지금 팟빵 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팟빵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나가는 도중에, 음악 나가는 도중에도 테스트를 했나봐요. 또, 될 때도 있고, 가끔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참, 또, 뭐랄까요, 몰입이 되려 그럴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참, 분위기가 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또, 좋은 분위기로 잘 이끄는 게, 또, 능력이겠죠.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움의 저수지에 물길이 없다. 시 잘 들어봤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물길 내서 다 흘러갈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모모님께서, 위제되는구나. 첫 시는 제대로 집중도 못했네요. 하셨어요. 참, 어떡하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우리 한 번 더 해야 되나? 근데, 저희 아마, 팟캐스트 제방은 큰 문제 없이 제대로 나갈 테니까요. 또, 제방을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 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두 번째 시로 넘어가 일단 볼게요. 지금은 잘 나오나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녀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하셨고, 팟빵에 필행도 안 된대요. 접속이 폭주한다고. 왜 그렇지? 저희 보편적인 노래 인기가 또 갑작스럽게 이번이 마지막 주래 이 시간대 하는 그러면서 폭주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망상이겠죠. 정말 이 지금의 접속 장애가 또 그런 걸로 인한 거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솔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고 JJ김님께서는 방송은 정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앱에서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서 컴퓨터로 갑니다. 라고. 온전하게 불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 듣고 올게요. 이별한 이에게 뉴잉. 사랑과의 이별, 그 뼈아픈 고통으로 가슴이 녹아내린 이에게 싸구려 진통제 처방하듯 잊으라고,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지 말라. 모두가 알지 않는가. 바위에 새기고 싶은 꿈같은 추억은 흐르는 물에 씻겨가고, 한 줌의 새까만 재로 태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상흔의 화석으로 남는 것을. 까맣게 잊고 싶고 망각의 밧줄에 서러운 목을 메고 싶어도 이별의 그림자는 조금씩 옅어질 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사랑의 꽃 피우다 이별로 시들어진 꽃잎, 눈물로 떨군 이어 텅 빈 그대 가슴 안고 슬픔의 바다에 뛰어들라. 어지러운 허우적거림 멈추고 차라리 슬픈 바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라. 그곳에서 또 다른 슬픔, 가슴에 품고 사는 진주족에 만나거든 그 숨결까지 보듬어 손잡고 올라오라 수면 위로. 지금 그대에게 건네줄 말은 그저 이것뿐. 네,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소녀님께서, 이제 됐네요. 이제 좀, 이게 웬 난리였을까요? 하면서, 윤보편이 오전으로 다시 옮긴다는 말씀이었나요? 거기서부터 안 들렸어요. 하셔가지고. 와,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안 들렸네요. 그쵸?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저희 방송은 저녁 8시부터 10시로 지금의 어나더 타임에 있는 그 시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당겨지는 거죠. 모모님께서 그나마 그 홈페이지, 그 페이지죠. 그 팟빵 국민TV 페이지가 제일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참. 지금은 잘 되는 거 맞는 거죠? 제가 다시금 또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시는 뉴잉님께서 직접 쓰신 시고요. 어제 꿈협에서 소개된 첫사랑과의 이별 사연 듣고 쓰여진 글을 올립니다. 또 사연을 듣고 또 즉흥으로 또 바로 또 써주신 그런 따끈따끈한 글을 소개하게 돼서 좋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왠지 너무 좀 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누가 모르나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답을 들으려고 우리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말들로 한마디씩 덧붙이는 거에 그 무게에 우리는 좀 가끔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이런 시를 써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읽었던 첫 번째 시 그리움에 젖어지는 물길이 없다랑 이 시도 그렇고 뭔가 여긴 슬픈 바다의 밑까지 내려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리움의 정서, 슬픔의 정서가 참 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빗물로도 표현이 되고, 바다, 저수지까지. 왠지 바다는 그래도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쳐서 조금 움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더 깊은 게 바다니까요. 또 그만큼 슬픔이 더 깊은 걸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또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죠. 한번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수부들도 내려갈 때 납추를 달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슬프고 그럴 때 더 슬픈 영화를 본다거나 더 슬픈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더 슬프게 나를 만드는 그런 경험도 한 번씩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래요. 뭐 굳이 바닥을 칠 것까지 바닥을 쳐야 된다. 뭐 난 망가질 거야. 뭐 술 마시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바다 감성보다는 조금 저수지 감성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언젠가는 다 말라버리겠지. 비가 더 오지 않으면. 혹은 언젠가는 정말 물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뚫려버리겠지.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흘러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까지 그 밑에 있는 그 상처를 품은 진주조개를 보고 손잡고자 얘기하는 건 참 적극적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슬픔과 그리움을 대하는 방식에 항상 참고 인내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 더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슬픈 영화, 슬픈 노래. 야, 이럴 때 정말 슬픈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 노래가 정말 슬픈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옛날 노래는 좀 알겠는데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 쓸 때도 그렇고 진짜 슬픈 노래를 잘 못 만들겠어요. 막 너무 슬퍼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 왜냐면 또 그런 노래들 쓰고 나면 가사 쓰고 또 뭐 친구를 위한 충고랍시고 혹은 뭐 내가 그 상처 입어가지고 썼던 낙서들, 일기들 나중에 보면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나 또 감정에 몰입했기 때문에 이러고 보면 참 슬프다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의 시선들 어떤 이런 것들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뉴잉님께서 올려주신 이별한 이에게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날 이혜인.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네, 하림의 위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혜인의 나를 위로하는 날 듣고 오셨고요. 모모님께서 신청해주신 시입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시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되게 힘든 그 마음들, 이별한 사람의 그 힘든 마음들, 그리고 그 위로가 나를 위로하는 날,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일관적인 정서, 연결되는 정서 좋습니다. 저 이혜인 수녀의 시를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화장실에 어머니가 식구를 적어서 붙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코팅을 해가지고, 맞아,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아마 그게 시 제목이 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고 있을까? 뭐 이런 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저희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나를 위로하는 날. 그쵸? 이게, 아까 읽었던 시, 뉴익님의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설픈 위로, 이런 것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괜히 내 안에 있는 그 힘듦에, 거기에만 한 숟갈, 무게를 얹기만 하지, 그것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아닐까, 나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막 싸우다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힐링 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면 뭐 동료들과 떨어져 있어도 생존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또 힐링을 찾아서 이제 힐러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제 누가 힐러입니다. 누가 잘하는 힐러예요. 누구에게 힐링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위로들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더 적합하게? 왜냐면 나 자신을 누구도 나만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쵸? 물론 어느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럴 때를 바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항상 바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고요. 또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도 우리에겐 의외로 많이 일어나지만, 그걸 바라고만 있다가는 좀 힘든 날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위로를. 저도 위로를 하고 싶군요. 스스로에게. 왠지 좀 피곤하고, 왠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좌절감이 들지만, 그래도 괜찮다. 괜찮고,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잘하면 될 거야. 힘내자. 이런 말들, 여러분 가슴 속에서, 혹은 입으로 소리내서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방송 통해서 힘내세요, 힘내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좋겠지만 안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에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보면서 또 이렇게 또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저희 개편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팟빵 어플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 있습니다만, 오늘 시의 발견도 좋은 시들과 함께 했습니다. 3편 읽어봤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매번 정말 훌륭한 자작시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잘 몰랐어요. 자작시를 할 때도 있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랍기도 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시의 발견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 개편이 있지만 시의 발견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편적인 노래 전용 게시판 보편넷 아시죠? 이젠 다들 아시는 거죠? 혹시 모르실 분들 위해서 주소창에 bopyun.net 치시고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 바로 보편적인 노래 전용 게시판 보편넷 DJ가 직접 도메인 구입해서 계정 구입해서 게시판 설치하고 심지어 성인 어떤 게시물도 촉촉 지원하는 바로 그 초유의 게시판 보편넷에서 보면 위에 보면 화요일 코너 시의 발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시들을 남겨주시면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도 좋은 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순서 바꿀까요? 노래를 듣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는 게 낫나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크리셋 미첼의 I love you 듣고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크리셋 미셸의 Love is you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말씀도 듣고 오셨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뜬금없는 그 쿵짝쿵짝 비트에 저도 깜짝 놀래요. 이 시간쯤 되면 조금 나른하면서 음악에 취해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들을 확 뭔가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국민TV 쪽으로 또 이벤트가 하나 들어와서 티켓 여러분께 연극 티켓 상품을 드리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른들의 학급회의가 시작된다. 연극 어른의 시간. 이 연극 어른의 시간 프리뷰에 초대권을 3쌍, 즉 총 6장을 저희 보편적인 노래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날짜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일 8시, 토요일 3시 7시, 일요일과 공휴일 4시. 장소는 서울 예술공간 SM. 대학로군요. 댓글로 뭐라고 남기면 될까요? 저희 티켓 신청? 뭐지? 어른의 시간을 할게요. 가로하고요. 어른의 시간 신청합니다 하시면요. 저희 세 분께, 3쌍에게 저희 티켓 2장씩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당첨되신 분은 나중에 관람 날짜,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을 저희 PD님께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일단 신청 먼저 하시고, 되면 또 PD님께서 댓글 남기는 걸로,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어른의 시간, 티켓 이벤트 3쌍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노래 2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 그리고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바우타멜의 브리지, 그리고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듣고 오셨습니다. 전 이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강한 인상으로 다가와가지고 지금 들어도 정말 좋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달이 몰락하고 있는 빰빰빰빰 빠바빰 하면서 이제 그 색소폰이 확 나올 때 그때가 좀 쾌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끝날 때 왠지 좀 약간 찌질하게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곡입니다. 이런 어떤 나만의 꽂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노래들 들으면서 나는 이 노래 이런 부분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이런 것들 저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산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늘 밤 무사히 보낼 수 있겠죠? 늦은 출석합니다 하시는데 벌레가 원래 밤이 되면 더 가까이 오지 않나요? 밤이 되면 이제 침대 쪽으로 막 그 천장에 붙어있다가 툭 얼굴로 떨어지고 그 벌레 퇴치하려면 벌레가 많은 게스트하우스면 모기약 같은 게 있을걸요? 모기향 같은 거? 또 그것도 아니라면 벌레 쫓는 약 같은 것들 챙겨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냥 벌레는 괜찮은데 모기 같은 것들, 무는 벌레들이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다음날 간지럽고 가렵고. 사실 물지 않는 벌레는 뭐 있으나 마나. 저는 좀 그렇습니다. 크게 뭐 걱정은 안 해요. 물지 않는 벌레는. 근데 또 이게 또 의식을 하면 항상 또 신경이 쓰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럴 수 있겠죠.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이 겠거니 생각하고. 자솔님께서 샤워하면서 듣느라고 저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왔다 갔다 노래 나오면 막 샤워하다가 말씀하시면 물 잠그고 가만히 서서 듣고 샤워기 소리가 쓸데없이 크네요. 와, 그냥 샤워하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잖아요. 딴 거 하면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뭐 보던 거, 핸드폰으로 보던 거, 스마트폰 보던 거 계속 보면서 씻긴 씻어야겠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한 줄 보고 뭐 물 한 번 끼얹고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하고 듣고 다 하고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방수팩 거기 넣어가지고 이제 샤워하는데 그냥 욕실 띄우고 듣는 거죠. 괜찮죠? 저도 시간 나면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안 돼요. 너무 오래 화장실에 있으면 좀 안 좋습니다. 네. 서희국님께서 벌써 신청 많이 하셨군요. 어린이 시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자주 할 수 있게 또 참여율이 높을수록 또 저희가 저 이런 거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시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또 두 곡 듣고 올게요. 어제 사실 좀 신청곡들 많이 틀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못한 게 너무 많았죠. 오늘도 신청곡들 위주로 들려드릴게요. 사라 맥클라렌 맞나요? 사라 맥클라렌의 When She Loved Me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사라 맥락클랜의 When She Loved Me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차인슬님께서 새벽이 아니군요. 저녁 먹고 밤 공기에 취해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다가 지금 막 집에 왔습니다.
가을 타는 남자 출첵이요. 가을 타는 남자시군요. 여러분 가을을 타십니까? 가을 타는 남자 혹은 가을 타는 여자. 왠지 가을 되면 마음 싱숭생숭하고 왠지 제자리에 못 앉아있을 것 같고 왠지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들거나 괜히 설레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이런 게 가을 타는 거 맞죠?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있나요? 가을 탄다는 게? 봄 탄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제 이름이 가을에 관련된 이름이 될 뻔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제 원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추자를 써서 윤추원으로 짓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걸 반대하시면서 덕원을 주장하셔가지고 덕원이 됐다 그래요. 추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윤추원입니다. 가을에는 식욕이 모모님께서 가을에는 식욕이 그렇죠. 가을에는 식욕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 이거를 기억을 못했구나.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내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 어때요? 좀 식욕이 좀 당기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 가을 정말 좋은 건 그래요. 가끔 밤에 왠지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냥 바깥에 한 바퀴 돌고 싶어도 한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조금만 다녀도 땀이 뻘뻘 나고 싶지가 않죠. 추울 때는 또 어떻고요? 잠깐 산책하고 바람 쐬고 싶어도 너무 춥고 그러면 또 금방 들어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좀 바깥에 걷고 싶고 그럴 때 가장 적합한 날씨 그런 시즌이 이제 다 오고 있습니다. 길지 않고 매우 짧고요. 저도 그런 순간 참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온난화와 뭐라고 하죠? 냉각화라고 하긴 그렇고 또 겨울은 더 추워지는 또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기온이 양극화되니까 더욱더 그런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또 내일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뭐 나가도 할 일도 없고 왠지 좀 심심하다 그냥 얼른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온전하게 지금 밖을 좀 걸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 드는 계절 벌써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보편적인 노래 다음 주부터 개편 통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뵐 것 같은데요. 좋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 바깥을 잠깐 걷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방송 듣고 나서 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삼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운동 삼아 나가는 거랑 왠지 기분이 그래서 나가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시면 이제 또 식욕이 돋는 거죠. 인천 달봉이님께서도 콜라 사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가을 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람만 먼저 왔어요. 저녁 바람만. 낮 시간대는 여전히 덥고요. 햇살도 쨍쨍하고. 그런 날 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전즈 오브 아틀란티스의 이클립스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올게요. 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비전즈 오브 아틀란티스의 이클립스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앞머리 잔뜩 쓰고 복고 댄스를 춰야 될 것 같은 노래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Take On Me 들으면 또 신나죠 이건 또.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금요일 저희 테마가 있는 노래 주제가 또 불금을 보내기 위한 그 댄스
나를 춤추게 하는 노래들 또 인데요. 이것도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춤추기 좋은 노래, 8월의 마지막을 불태울 노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요즘 뭐 딱히 좀 춤이 땡기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또 여러분께서 정말 그 신나는 노래를 많이 올려주신다면 또 제가 춤을 출지도 모르겠죠. 안 되네요. 네. 지금 뭔가 가을의 감성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어떡하죠? 빨리 8월에 그 어떤 그 끝자락이 끝나기 전에 좀 8월에 그 여름의 그 뜨거운 게 남아있을 때 춤을 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편넷 주소창에 bopyun.net 치시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 게시판 보편넷 금요일 코너 테마가 있는 노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알고 싶은 토끼님께서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만 보시기만 하던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기분 풀렸어요. 가만히 계시기만 할 때 저를 몰아세우던 그분과 생각이 같은 거 아닌가 싶어 걱정했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분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또 뭔가 어떤 분께서 막 공격하셨구나. 근데 주변 분들이 막 나서지 않고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일이 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나서주는 사람 없는 그런 순간 이게 뭔가 할 때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내 편 안 듣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정말 방관자효과라 그러죠. 이걸 뭔가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그분들도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나중에 보니까 위로해 주시고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뭔가 하고 뭐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이제 막상 끼어들 타이밍, 도와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개 달린 나무님께서 이제 밤에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애기 아빠랑 손잡고 산책하다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쩐지 댓글을 남기고 싶더라니 보편 시간이 당겨지네요. 훨씬 자주 들을 수 있겠네요. 손잡고 산책 좋네요. 애기는 어디 갔나요? 애기 아빠랑 두 분만? 애기 많이 큰 거겠죠? 같이 따라 안 나가 될 정도로. 부럽다. 얼마나 좋겠어요. 애기가 이제 계속 보지 않아도 알아서 놀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저희는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닐 영의 Out of the Weekend 그리고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닐 영의 Out on the Weekend 그리고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매피님께서 늘 선곡 좋지만 오늘은 더 선곡 좋네요. 잠들기 전에 좋은 노래 땡큐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되게 힘이 되는 또 한마디군요. 피아님께서 여수 밤바다를 걸어야 되는데 트윗을 보고 있네요. 좋은 음악 때문인지 화가 덜 나네요. 그럼 트위터 보시면서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눈을 우리 창 밖으로 돌리자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또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녀의 연인에게. 알고 있나요 지금 그대 가진 행복 내겐 아픈 이별이란 걸 그녀가 나를 떠나가기 전에 나도 그대처럼
행복할 수 있었죠. 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발음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노래죠. 너무 좀 옛날 유머인가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벌써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좋네요. 지금 들어도. 시생님께서 여기 30분 더 넣어달라고. 노래방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30분을 더. 끝나고 재방송이 또 있으니까요. 또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노래 최대한 많이 틀어드리고 싶어서 꽉꽉 눌러 담아봤는데 괜찮으셨나요? 혹시 또 그 와중에 전 노래보다는 덕원님 멘트가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노래가 좋더라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멘트를 들을 수 없지만 전 뭐 댓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게 과일도 약간 그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시작할 때 방송상 송출상의 문제가 약간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셨지만 왠지 끝날 때쯤 되니까 오늘 방송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들국화의 산호라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나